자, 우리 교과서 178쪽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매체로 보는 세상이잖아. 매체로 보는 세상.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매체가 각각의 매체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앞에 지문 2개 가지고 했잖아요. 175쪽, 177쪽 가지고. 근데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게 사실은요, 매체로 보는 세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바꿔서 매체가 보는 세상이겠지. 여러 MBC 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이런 각각의 매체들이 보는 거야.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체가 사실은 매체입니다. 매체가 보는 세상이에요. 매체가 보는 세상을 우리가 무심코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78쪽 이야기고 이번 단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보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거. 그게 이번 단원의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조선일보 기사랑 연합뉴스 기사랑 각각의 의도 같은 것도 파악하면서 봤잖아. 그게 핵심이에요. 매체가 보는 세상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178쪽에 단락이 2개 있잖아요. 위에 단락, 밑에 단락. 그러면 각각의 단락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윗단락에선 단어 하나, 밑에 단락에서는 어구 하나.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신문 읽기 혁명에서 발췌한 단락이 2개 있잖아요. 단락 2개에서 윗단락에서는 단어 하나, 밑에 단락에서는 어구 하나. 근데 위에 단락에서는 하나짜리를 찾아도 되고 2개짜리를 찾아도 관계는 없긴 없어요. 찾아볼게요. 위에 거에서 하나, 밑에 거에서 하나, 단어 하나, 어구 하나, 구절 하나, 단어 하나, 구절 하나.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긴 게 아니라서 눈에 확 띄는 걸 찾아보세요. 눈에 확 띄는 거. 눈에 확 띄는 거를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 단락에서 하나, 밑에 단락에서 하나. 그게 뭘까요? 요거를 매체가 보는 세상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위에 단락에 하나, 밑에 단락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찾았으면 댓글에 한번 써볼까요? 이거 금방 찾을 걸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무엇일까요? 뭘까요?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현장에 기자가 와서 취재했다고 해서 곧바로 활자화되는 건 아니다. 신문기사가 신문에 실리기까지 편집이란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고요. 편집이란 삶의 현실이 신문에 실리기까지 거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비록 하루치의 실망정 엄청나게 방대 풍부 현실 겨우 몇 쪽의 짐이 다 담을 수 없음은 명백한 일이다. 그래서 삶의 현실과 신문집에서 불가피하게 놓이게 된 여과장치가 바로 편집인 셈이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은 편집 과정을 통해 걸러진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취사선택 과정이든 편집에는 따라 가치판을 스며 있게 되고요. 독자든 시청자든 편집을 통해 걸린 내용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 뭐죠? 윗단락에서 혹은 밑에 단락에서. 윗단락에서 뭐, 밑에 단락에서 뭐. 뭘까요? 한번 써봐 댓글에 다락다락 한번 써봐요. 편집, 허임은 편집. 또 다른 사람 아니면 밑에 단락에서 무엇이 있을까? 허임은 편집을 찾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눈에 안 띄지는 않을 거야. 뻔하잖아. 내용이 긴 것도 아니고. 가치 판단, 밑에서 가치 판단. 그러면 위에서는 편집 말고 또 뭐 있을까요? 편집이랑 같은 말. 여과장치지. 밑에서는 가치 판단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뭘까? 편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과장치라고 하는 거를 지나면 뭐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죠?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걸러진 사실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신문이나 뉴스에 올릴 수는 당연히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편집이란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여과장치란 말이죠. 여과장치라고 하는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걸러진 사실을 접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걸러진 사실이 독자라거나 시청자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접하는 언론에서 접하는 기사들은 일단은 다 뭐예요? 걸러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건 걸러진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머리에 넣어놔야 됩니다. 일단은 걸러진 거야. 그러면 니네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우리가 배우는 거, 우리가 읽은 거, 우리가 보는 거는 걸러진 거라면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걸러낸 거지? 왜 걸러낸 거지?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거를 고르고 어떤 거를 버렸지? 그렇다면 그 어떤 거를 고르고 어떤 거를 버렸을 때 왜 고르고 왜 버렸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걸러진 사실이 있잖아. 사실을 걸을 때 이 여과장치를 통과시킬 때 거기에 쓴 기준이 뭐겠느냐? 요 기준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요 기준이 바로 뭐예요? 그게 편집장이나 그 신문사나 그 뉴스나 그런 데의 가치관이라고. 편집장의 가치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편집장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도착하는 사실은 뭐예요? 요 가치관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뉴스나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거요. 편집장의 가치관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완전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이 사람의 가치관과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편집장이 있잖아요. 편집장이 뭔가를 거르게 되는데 그때 편집장이 먼저 가치 판단을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가치 판단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일이 있네.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편집장이 대신 가치 판단해 준 것을 머릿속에 넣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버리는 겁니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곧 성인이 될 거고 지금도 거의 성인에 가깝단 말이야.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그게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여과장치로 한 번 더 가공을 해봐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언론을 두세 개만 접한다고 쳐보자고. 언론 두세 개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무조건 맞는 진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스스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매체가 보는 세상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귀 얇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만들고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체가 보는 세상을 무심코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걸러준 걸, 다른 사람이 대신 걸러서 다른 사람의 가치 판단이 되어 있는 걸 무심코 머릿속에 집어넣게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의 주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되게 힘들긴 하겠지만 되게 힘들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보는 뉴스, 이 뉴스들이 일단은 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가장 쉬운 거는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볼 때, 뭔가 생각할 때 일단 비판을 해봐요. 그리고 또 비판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의심을 해봐요. 진짜 맞는가? 진짜 이게 맞는가? 지금 텔레비전에서 뉴스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진짜 맞는가? 정말 맞나? 아니면 이게 거짓말인데 얘네가 이걸 왜곡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의심을 해보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신문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얘네가 비판을 하는 거야. 왜 지금 만들어야 되죠? 이게 왜 도움이 되죠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하면서 보면 이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비판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접하게 되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보다 보면 이게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 진실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에서 감춰놓은 것들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거를 발견해내고 요거를 끊임없이 하고 요거를 끊임없이 하면 매체가 보는 세상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요게 이번 소단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시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는 바로 요거야. 요걸 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거 하는 건 되게 어렵죠. 근데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능력 자체가 안 돼서. 물론 대부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를 안 합니다. 그럼 왜 안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걸 왜 안 할까요? 내가 어떤 뉴스를 봤다, 어떤 신문 기사를 봤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냥 무심코 받아들인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만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거든요. 문제가 뭘까요? 왜 안 할까요, 이거? 왜 안 할까? 웬만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 웬만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왜 안 할 것 같아요? 이미 편집을 거쳤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의심과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내가 그냥 이어받겠다는 이야기라고. 그렇잖아요? 이정찬? 그치?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다연의 생각이 이제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건 되게 아쉬운 거지. 이제 요거를 알면 해야죠. 이제 알았으니까 해야 돼. 근데 장민섭 얘기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매사에 비판을 하고 매사에 의심을 하는 건 되게 귀찮아요. 머리가 되게 아프다고. 정말 귀찮고 정말 머리가 아파요. 시시콜콜하게 비판하고 의심하라고 살려면 일단 내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삶이 힘들어져. 그래서 보통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쓴 것처럼 이게 맞겠지. 아니면 그래 알아서 잘 해줬겠지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알아서 잘 해줬겠지가 사실은 틀린 건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가진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사기를 쳐서 뭔가를 얻겠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내 생각을 주입해야지. 여러분들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그때 언론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매체가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믿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얘기했잖아.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싸울 때 말다툼 할 때 야 그거 누가 그래 신문에서 나왔던데 그러면 끝난다고. 근데 만약에 그 초딩이 뭐라고 해야 돼요? 신문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신문에서 얘기하던데 그럼 그 어떤 신문에 나온 출처가 어딘데 그 신문의 기자는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캐물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출처를 밝히면서 했다면 그게 정말로 맞는 얘기야? 그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야?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이겨야 돼요. 어떻게? 끝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되게 힘듭니다. 귀찮아요.
근데 요게 많이 필요한 거야. 특히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성인 정도가 되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웬만한 뉴스나 신문 기사 같은 거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읽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냥 스포츠 뉴스 같은 거는 저런 거 안 봐도 돼요. 근데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얘기들은 다 웬만하면 의도가 있거든요. 그 스포츠 기사의 의도는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한 거니까 누구한테 해를 끼치진 않아요. 하지만 경제, 사회, 정치 쪽의 기사들은 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걸 해야 돼요. 178쪽에 있는 얘기는 그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제 내일 오겠지만 학교에 와서라도 그 책에 있는 신문 읽기 혁명은 꼭 읽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는 되게 오래된 책이라서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줘야 하는 책입니다. 손석춘의 신문 읽기 혁명이요. 웬만하면 읽어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178쪽 얘기예요.